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유련중학교에서 개발 배포하는 영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을 학교 수업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전제, 무단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유련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음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온라인 계약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온라인 수업하고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이후 2주 뒤에는 우리가 아마 등교를 해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볼 수 있겠죠? 매우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등교를 하게 되면 거의 수행평가를 곧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하는 거고요. 이번 지금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아리랑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아리랑 감상하고 그에 따른 특징, 톨이라던가 오늘 배울 톨이라던가 장단, 그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메뉴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볼 예정이니까 좀 성실하게 잘 듣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도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아리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장단을 구음으로 익힌 후 무릎 장단을 칠 수 있다. 각 지방 아리랑의 토리 이름과 특징, 또 다른 민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색한, 처음 들어보는 모르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크게 3개의 이제 학습 내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장구의 부호와 구음, 정간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장단의 구음. 세 번째, 지역별 아리랑의 토리와 특징. 자, 그러면 앞에 학습 목표에서도 계속 언급되었었고, 여기 교수학습 활동에서도 벌써 2번이나 언급된 구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구음이 뭘까? 장구의 부호와 구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장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정간보는 또 뭘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새로 듣는 말들이 많겠지만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따라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음과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음이란 여기 선생님이 보면 파란색 글씨로 써놨어요. 멍멍, 빵빵, 짹짹, 덩기덕, 당동징. 이런 게 뭘까요? 네, 이런 게 바로 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소리들을 사람의 입으로 흉내내서 내는 소리를 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멍멍, 강아지는 멍멍이라고 짖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표현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는 한국의 구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깜짝 돌발 퀴즈로 영어로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도 멍멍일까요? 땡. 네, 바우와우. 되게 다른데요? 할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은 소리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물이나 동물, 식물 여러 가지 세상의 자연 소리, 교통, 자동차 소리 이런 소리들을 사람의 입으로 단어로 흉내내서 내는 소리를 구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구의 구음을 좀 볼 건데요. 장구의 구음은 5가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부호 부분 말고 구음을 볼게요. 덩, 덕, 쿵, 기덕, 더러러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음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구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른 악보로 표시되어서 나타나는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동시에 살펴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장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긴지 알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들 앞에서 장구도 여러 번 쳐줬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민요도 조금 했었고요. 자, 먼저 덩은 잘 아는 친구들은 작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고 혹시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친구들도 지금 잘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먼저 장구 같은 경우는요. 오른손, 왼손으로 양손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손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손바닥으로 북편을 칩니다. 오른손은요, 장구채를, 열채라고 하는 장구채를 잡고 오른쪽 채편을 칩니다. 해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때는 덩, 이 장구가 내는 소리를 우리가 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은 이게 덩입니다. 다시 한번. 덩같이 들리나요? 이거는 선생님이 왼손으로 북편, 오른손에 채를 들고 채편을 동시에 치는 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채편, 덕만 치도록 해볼게요. 얘가 덕, 채편만 친 겁니다. 얘가 덕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쿵, 북편만 왼손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덕 같은 경우는요. 채편, 오른손으로 채편을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두 번을 연속으로 치는 거거든요. 먼저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기덕입니다. 자, 그럼 더러러러. 얘는 이제 채편을 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른손으로 역시 채를 살짝 잡고 굴리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더러러러예요.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 더러러러가 아니라 더러러러 이렇게 들렸는데요. 네, 이게 잘 굴려지면요. 저 러러러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잘 안 굴려진다. 내가 좀 잘못 잡았다. 아니면 장구 채편의 상태가 좀 별로다. 할 때는 드르륵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굴려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이렇게 장구의 굼, 어쨌든 연주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단을 이루는 겁니다. 부호 같은 경우 한번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덩 보기 전에요. 우리 쿵 먼저 볼게요. 왼손으로 북편을 칠 때는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표시를 하고 얘가 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채편을 칠 때는요. 덕 가로로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동시에 칠 때는요. 덩 해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세로 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덩이 되고요. 기덕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채편을 짧게 길게 2번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덕 한 줄이었던 게 중간에 끊어져서 짧게 길게 해서 기덕 기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더러러러는 당연히 굴리다 보니까 짧게 해서 더러러러 보통 이렇게 4개 점선 정도로만 세로로 표시를 하는 게 장구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호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장단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요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통의 장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간보예요. 정간보는 뭐냐면요. 자, 이 설명이 파란 글씨로 나와 있네요. 우물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물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우물정자 모양의 네모난 칸, 가운데 네모난 칸이 생기죠. 그거를 정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간에 율명을 사용해서 음의 길이와 높이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전통의 악보예요. 자, 그러면 우물정자에서 그 정을 따서 정간이라는 네모칸은 알겠어요. 그쵸? 율명은 뭘까요? 네, 율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썼던 것 같은데 서양음악 기초 이론을 배우면서 서양음악의 이름 배운 적 있죠?
알파벳으로 돼 있었어요. C, D, E, F, G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황대, 태, 협, 고, 중, 유, 임, 이, 남, 무, 응. 똑같이 12음으로 된 그거를 율이라고 하거든요. 음이 아니라. 그래서 율명을 이 네모난 칸 안에다가 지금은 이제 편의상 선생님이 알파벳을 써놓긴 했지만 알파벳이 아니라 요게 한자, 황이라는 한자, 뭐 태라는 한자, 무라는 한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국악에서는 율, 그 율을 이 칸이 한 박이 되거든요. 그 길이만큼 연주를 해라. 이거를 나타낸 게 바로 정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은 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칸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칸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 몇 칸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요. 우리나라 그 국악 예전에 정악 중에 가장 긴 노래는 20박짜리 곡도 있어요. 20박.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굉장히 느리고 고요하고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도 드러나서 느리고 조용하고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이야기가 요 정간 한 칸은 한 박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칸의 율명 어쨌든 뭐 어떤 음이 한 칸에만 돼 있다. 그러면 두 박을 연주하게 되는 거고요. 세 박을 연주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근데 각각의 율명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박에 하나 다른 음을 각각 연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세로로 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장구, 구음, 장구, 부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짧게 이제 장단이라는 거는 리듬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로로 놓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간에는요. 요런 율명이나 부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식음 같은 게 들어가요. 이 장식음이 바로 식임새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어떤 음을 꾸며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표시들의 식임새가 장식음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장단의 구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자, 먼저 첫 번째 세마치 장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치 장단은 우리가 배울 아리랑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장단이고요. 기본적으로 9박짜리 장단입니다. 그러면 9박이면 칸이 9개여야겠죠. 그럼 하나씩 세워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칸 맞아요. 그러니까 9박이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점선이고 어떤 거는 실선. 진하게 그어진 선이에요. 네, 요것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크게 3개로 나뉘고 3개가 각각 또 3개씩 쪼개져서 9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미안해요. 어떻게 구음으로 읽어볼 수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박자를 생각을 하시고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생님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얘가 세마치 장단인데요. 사실 세마치 장단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장단이거든요. 해서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요런 게 세마치 장단이거든요. 선생님이 요거를 장구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잘 되는 친구들은 구음으로 잘 따라 읽히는 친구들은 따라 읽어보아도 좋아요. 시작! 자, 얘가 세마치 장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국거리 장단. 얘는요, 12박짜리 장단이고요. 얘도 지금 보면 12칸이 맞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도 12칸이 맞아요. 근데 얘도 역시 점선, 실선 이런 것들로 나뉘어 있네요.
얘는 4박자리 계열로 4개의 박자짜리 계열로 한 박자, 2박자, 3박자, 4박자 안에 3개씩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장단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구음으로 읽어줘 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이렇게 되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이 덕에 가로를 쳐놨어요. 그쵸?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얘는 원래 이 국거리 장단을 아는 친구들도 이게 뭔가 싶었을 텐데 이 덕은요 마지막 아예 민요가 끝났을 때 노래의 마지막에 맺어줄 때 덕을 쓰고요. 보통은 그냥 여기 마지막도 더러러러를 써줍니다. 요 앞에 요 더러러러 있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국거리 장단은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선생님이 장구로 한번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음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가 국거리 장단이 되겠고요. 다음 3번째 자진몰이 장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몰이 장단 역시 12박인데요. 네, 칸 12개 맞습니다. 그러면 국거리 장단이랑 자진몰이 장단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12박인데 자진몰이 장단이 국거리 장단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자진몰이 장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진몰이가 잦다라는 표현에서 나왔거든요. 잦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고유 표현인데요. 빠르다 이런 표현을 잦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장단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2박이지만 얘는 어떻게 얼마만큼 빠르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그음을 먼저 읽어줄게요. 덩덕쿵덕 쿵덕쿵덕 순식간에 지나갔죠? 얘는 12박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4박자인 것 같은 그 실선 표시 있죠. 실선 표시에 따라서 4박자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장단이 바로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덩덕쿵덕 쿵덕쿵덕 되게 짧죠. 빠르죠. 자, 얘가 자진몰이 장단이에요.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한번 장구로 들려줘 볼게요. 시작. 한 번 더. 굉장히 신명나는 신나는 장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몰이 장단 보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도 장단은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장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니까요. 엄몰이 장단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5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5박짜리가 2개 있는 게 한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덩덕 쿵 쿵덕 쿵 해서 여기 보면 실선이 여기 가운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점선이죠. 그래서 덩덕 쿵 쿵덕 쿵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거보다는 조금 빠르긴 한데요. 덩덕 쿵 쿵덕 쿵 입니다. 선생님이 장구로 한번 들려줘 볼게요. 한 번 더. 자, 얘가 엄몰이 장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장단 구음이 너무 어렵고 빠르고 좀 처음 들어서 생소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어떤 장단인지 구음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어떤 빠르기로 구음을 읽고 다음에 장구를 쳤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장단을 넘어서 아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별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경기 아리랑입니다. 이 경기 아리랑 같은 경우는 뭐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얘가 바로 경기 아리랑입니다. 자,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음악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봤는데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걸어줘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좀 다른 느낌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락, 그 장단의 아리랑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요.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떤 지역에 이 아리랑이 속하는지, 어떤 토리인지, 또 그 특징은 뭐가 있는지, 장단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 아리랑 말고도 또 다른 민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기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도 총 5개의 아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6개의 링크를 보내줬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고 5가지 지역별 대표 아리랑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역, 토리, 특징, 장단, 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음악교과서 36페이지에 지도와 함께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경기 아리랑의 지역은 어디냐면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부 또 함께 포함되는 그 지역의 민요를 경기민요라고 하고요. 거기에 경기아리랑이 속합니다. 토리는요. 경토리라고 해요. 그러면 토리가 뭐였죠,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지역별로 민요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라던가 특히 말, 방언, 사투리 그런 것들 특색을 따라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특징들을 토리라고 했어요. 해서 이 경기 아리랑에는요, 경토리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그럼 그 경토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특징, 가락. 가락이라는 거는 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이죠. 가락이 솔라도레미 이런 음들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순차적이라는 거는 차례대로죠. 솔라도레미 갑자기 솔에서 미로 뛰지 않고 솔라솔라 도레도레 미레미레 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도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가락이 굉장한 경토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행이 이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장단은요. 세마치 장단입니다. 자, 세마치 장단 기억나죠? 덩, 덩, 덕, 덕 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세마치 장단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앞부분만 잠깐 불러주면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이렇게 됐었죠. 덩, 덩, 덕, 덕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이 경기 아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랑이 속한 경기도 충청도 일부, 요 경기 민요에 속하는 또 다른 민요는 어떤 게 있냐면요. 도라지 타령, 천안 삼거리, 한강수 타령, 닐리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라지 타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아는 편일 것 같은데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산천의 백도라지 요게 도라지 타령이고요. 천안 삼거리 천안인데 왜 경기민요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역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 삼거리도 여기 경기민요에 속하는 민요인데요. 여기 선생님 앞부분만 잠깐 들려주면요. 천안 삼거리 흥 요런 민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강수 타령이에요. 한강수 타령은 당연히 한강,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에 관한 민요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2학기 때 배우게 될 건데요. 직접 노래하고 가창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요런 민요가 되겠고요. 닐리리아. 닐리리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또 잠깐 들려줘 보면 닐리리아 닐리리아 요런 거였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들어봤을 때 장단은 물론 다 다르지만 지금 도라지 타령만 세마치 장단이고 나머지 천안 삼거리 한강수 타령 닐리리아는 다 국거리 장단이었거든요. 어쨌든 장단은 다르지만 이거는 다 경토리
가락이 솔라도레미로 순차 진행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서정적이라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민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리랑은요,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원도 아리랑이었어요. 어쨌든 아리랑이니까 뭔가 아리아리 아리랑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줄 보면 가사 첫 부분을 좀 넣어놨는데 눈치챘나요? 그래서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 그다음에 후렴 부분에서 아리아리 이쓰리쓰리 아라리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자, 이 강원도 아리랑은요, 동부민요에 속하는 민요고요. 아리랑이고요. 이 동부민요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요, 아까 경기민요에서는 경기도랑 충청도 일부였죠. 동부민요는 우리나라 동쪽 함경도, 지금은 북한에 있는 그 함경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지역을 다 동부민요라고 해요. 해서 이 동부민요의 토리는요, 메나리 토리라고 합니다. 아까 경기민요는 경토리라고 했던 것처럼 메나리 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메나리 토리의 특징은 가락이 내려올 때 라솔미로 내려옵니다. 해서 사실 이거를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하나 주자면 메나리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쉽거든요. 라솔미로 내려와요. 재밌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후렴 부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하고 요 할 때 여기가 라솔미입니다. 아라리요 할 때 라솔미로 내려온다는 게 이 메나리 토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 라솔미 음에 메나리를 넣어서 외우면 좀 쉽겠죠. 자, 이 강원도 아리랑의 장단은 그리고 세마치 장단이 아니고 엄모리 장단이었어요. 엄모리 장단은 5박자리 2개가 붙은 장단으로 덩덕쿵 쿵덕쿵 요런 장단이었습니다. 이 동부민요의 또 다른 민요로는요.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한오백령, 옹해야, 통영개타령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데요.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 같고요. 밀양 아리랑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아리랑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오백년 이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할머니가 불러줬었나? 아니 뭐 증조 할머니가 불러줬었나? 어디 TV에서 들었나? 굉장히 느린 노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앞부분만 또 잠깐 들려주면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런 민요가 한오백년이고요. 다음에 옹해야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노래긴 한데 일할 때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우리 열심히 하자 힘들지만 빨리빨리 하자 해서 자 너 주고받고 옹해야 날도 받고 옹해야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매기고받는 형식의 재미있고 빠른 민요가 옹해야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영개타령 또 이제 이 동부민요 메나리토리에 속하는 민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좋아하는 민요거든요. 통영개타령이라면 정말 그 멍멍개타령인가? 네, 맞아요. 개타령도 여러 지방이 있는데 이 통영 지방이 지금 경상도에 이제 속하는 지방인데 통영 개타령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민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살짝 들려주면요.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지있는 개야 강아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민요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통영개타령 같은 경우는 불러보려고 선생님이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 아리랑은 끝내고 다음 아리랑, 밀양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경기 아리랑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 아는 아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우선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량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아리랑이었고요. 이것도 역시 앞에 강원도 아리랑과 같이 동부민요에 속하는 민요고요. 그래서 역시 메나리투리 가락이 내려올 때 라솔미로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얘랑 강원도 아리랑의 다른 점은요. 장단입니다. 아까 강원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5박자리 2개 연결된 엄모리 장단이었는데 얘는 세마치 장단. 앞선 경기 아리랑과 같은 세마치 장단입니다. 자, 여기 지역과 같은 민요. 역시 똑같겠죠. 강원도 아리랑이랑. 그래서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옹해야, 통영, 개타령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리랑은요. 진도 아리랑이에요. 진도 아리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고개나 구부야 구부구부야 눈물이 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진도 아리랑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선생님이 아리랑 중에 좀 제일 재밌다 생각하는 아리랑이 진도 아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표현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 많아서요. 자, 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후렴으로 시작하는데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아리랑이었고요. 이거는 남도 민요에 속하는 민요예요.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지방이고요. 전라남도 북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토리는 육자배기 토리라고 해요. 육자배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여기 남도 민요에 육자배기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가 가장 잘 들어간 그런 민요를 육자배기라고 하는데 그 민요가 남도 민요를 대표하는 민요이기 때문에 그 민요 제목을 따서 육자배기 토리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은요. 굵게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해서 각 음이 미, 라, 시. 요 세 음으로 이제 세 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남도민요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인데요. 미라는 음은요. 뭐 꺾는다거나 평으로 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굵게 낮은 음을 떨어주는 게 이제 이 특징이고요. 중간음 라는 평으로 내는 소리, 그냥 평범하게 하고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시라는 음은요, 항상 꺾어야 돼요. 꺾을 때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꺾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꺾을까요? 네, 꺾는다는 표현은 어쨌든 서 있던 게 내려가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꺾겠죠. 그러면 시보다 높은 음은 뭘까요? 네, 도입니다. 바로 위음, 윗음. 그래서 시는 도라는 음에서 꺾여요. 그래서 미 이런 식으로 굵게 떨어주고 라 평으로 내주고 시는 또시 이런 식으로 꺾어줘요. 그래서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왜 이렇게 오바해서 부르는 거야? 너무 표현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과장되게 과하게 하는 이제 민요가 남도민요 육자배기 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성지고 이런 표현에서 극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 한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민요 이외에도 민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판소리가 뭐 춘향가라던가 별주부전 이런 것들 적벽가 이런 것들 판소리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이 전라도 남도민요입니다. 장단은 역시 세마치 장단이고요. 덩덩덕쿵덕 덩덩덕쿵덕 또 다른 민요로는요. 강강술래, 농부가, 세타령, 욕자배기 등이 있어요. 욕자배기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전에 이 대표하는 민요이기 때문에 욕자배기 토리 이름이 됐다고 했고요. 자, 강강술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둥글게 손을 잡고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밤에 달이 뜬 밤에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렇게 부르는 게 강강술래고요. 농부가 세타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여기 진도, 남도, 전라도 지방에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3대 평야 중에 하나인 호남 평야. 가 이제 이 전라도 지방에 있거든요. 해서 농업, 농사와 관련된 민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부가 또 이제 전라도 민요, 남도 민요, 육사백이 토리고요. 농사를 지을 때 허수아비로 새를 쫓잖아요. 새들이 이제 자꾸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해서 그런 새타령, 새에 관련된 민요도 많습니다. 또 뭐 새가 나왔다, 농사가 관련됐다, 농부가 이런 것들은 다 남도 민요, 전라도 지방 민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주 아리랑인데요.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못하가세 아리랑 고개는 왼고개인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이 절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해주 아리랑은요.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로 시작했어요. 그쵸? 해주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좀 해주가 어디야? 라고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 지방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서도 민요라고 하고요. 지금은 북한 지역인 평안도, 황해도에 속하는 민요가 서도 민요가 되고요. 이 해주 역시 황해도에 있는 지방입니다. 자, 여기 토리는요. 수심가 토리라고 하고요. 수심가? 네, 여기도 역시 서도 민요의 대표격인 민요 이름이 수심가라는 민요가 있거든요.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수심가 토리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이거 수심가 토리의 특징은 콧소리를 섞어서 잘게, 높은 데서 잘게 떠는 음들이 많고요. 좀 슬프고 서글프고 그런 느낌의 민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토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사투리를 많이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이제 뭐 말이나 사투리를 접할 기회는 뭐 많지 않았죠. 거의 없었지만 그냥 뉴스 방송을 생각해 보거나 어떤 뭐 개그 프로라던가 좀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개그 프로라던가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북한 사람들의 말투 특히 이제 이게 서쪽 지방 평안도나 황해도 사람들의 그 사투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높게 올려서 말하고 콧소리가 들어간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요에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세마치 장단이고요. 이 같은 지역 서도 민요로는요. 수심가, 금다래궁, 쌀음, 몽금 포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아쉽게도 물론 선생님이 뭐 민요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흉내를 내서 이 이전 지역 민요까지는 조금이라도 맛보기로 불러주는데
이 서도민유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들어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5개의 아리랑을 배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5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풀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 5가지 문제를 못 풀겠다,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문제는요, 장구의 구음 5가지를 쓰는 건데요. 5가지. 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앞으로 넘어가도록. 두 번째, 정간보의 유래가 된 한자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정간이라고 했고 그 정간, 네모칸 안에다가 율명을 써서 음의 높이나 길이를 나타내는 악보를 정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한자에서 유래한 걸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토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토리의 종류, 지역별, 또 다른 그 토리를 4개를 배웠는데요. 이름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까먹은 것 같다. 남도 민요에 속하는 민요 제목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남도라 하면 어느 지방이었지를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그 지방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민요가 있었고 무슨 토리인데 그 토리 이름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 제목에서 따왔던 것 같은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서 3가지를 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리랑의 장단. 얘만 좀 다른 장단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장단 4가지 구음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2가지가 아리랑의 장단이었어요. 근데 강원도 아리랑만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얘를 정간보 한번 그려보시고 칸칸칸 거기에 장구부호 부음을 생각해서 장구부호를 한번 쓰는 시간을 가지면 나 오늘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되게 잘 들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칭찬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디 온라인으로는 마지막으로 뵙는 시간이길 바라며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궁금한 사항 모르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학습터에 그 교과 음악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 다셔도 되고요.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직접 연락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